안녕하세요. 수요 창작 소설 책과 책 사이 소설입니다. 학교에 총명한 눈빛을 가진 아이들이 많았지만 그들의 어깨 위에는 이미 알 수 없는 무력감과 체념의 기운이 내려앉아 있었다. 한때 박 교장 선생님과 자신이 품었던 강렬한 애국의 불꽃이 이들에게서 다시 타오를 수 있을까? 그는 강단에 서서 조선의 역사를 힘주어 가르쳤다. 하지만 학생들의 눈빛 속에서 스스로의 불꽃으로 이 시대를 헤쳐나갈 만한 굳건한 정신의 리더를 찾아볼 수 없다는 아픔이 그의 가슴을 먹먹하게 했다. 학생들을 이끌어줄 기둥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만약 유학을 떠나면 이 아이들은 누구를 따라야 할까? 모여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박명아 교장은 이미 병환이 깊어져 강단에 설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가 떠나버리면 이 혼란한 시국에서 흔들리는 민족의 배를 지켜줄 선장은 사라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유학의 꿈은 학자의 순수한 열망이었지만 시대의 비극은 그에게 개인적인 행복과 민족의 운명 사이에서 잔혹한 선택을 강요하고 있었다. 일제 만행은 학교 교문 밖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수많은 조선인이 강제 징용되어 먼 타국 땅으로 끌려갔다. 젊은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비참하게 죽어갔고 그들의 시신은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수많은 곡식과 기금속, 심지어 조선인의 이름과 성까지 빼앗아갔다. 그들은 조선인의 말과 글을 쓰지 못하게 했고 창씨 계명을 강요하며 민족의 혼을 말살하려 들었다. 신사참배를 강요하며 선인들의 정신에 뿌리 박힌 전통 신앙마저 짓밟는 파렴치한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그는 이러한 비열하고 치욕적인 현실을 매일같이 보고 들었다. 그는 그의 오랜 버시자 흥학교 동창이었던 김진사댁 자제가 총독부에 끌려갔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는 독립운동과 관련 없는 그저 자신의 서재에서 조선의 고전을 연구하고 학생들에게 은밀히 조선어를 가르치던 소박한 학자였다. 며칠 후 사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온 그의 친구는 고문의 흔적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다. 그들의 시신은 허락도 없이 길바닥에 버려졌고 남아있는 자들은 역적의 집안이라 손가락질 받으며 뿔뿔이 흩어졌다는 비극적인 소식을 들으며 무현은 자신의 부모님과 친척들의 죽음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뼛속 깊이 깨달았다. 애국의 길이 곧 파멸이라는 잔혹한 현실이 다시 한번 그를 덮쳤다. 선생님께서 떠나시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누가 저희를 가르치고 이끌어주나요? 한 학생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학생들의 불안한 눈빛을 마주하며
무현은 자신의 선택이 지닌 무게를 절감했다. 유학은 개인적인 지적 열망을 넘어 이 아이들의 미래와 연결되어 있었다. 그는 밤늦도록 낡은 서재에 앉아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 학문의 힘으로 저 야만적인 일제를 이겨낼 수 있을까? 저들의 발달된 지식과 기술을 배워와서 역으로 저들의 총가를 꺾을 수 있을까? 그는 홀로 남겨진 이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쓰러져간 모든 혈육과 스승님의 뜻을 잇기 위해 이 지독한 현실을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했다.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 저들이 가진 힘의 근원을 배우고 돌아와야만 비로소 조선의 미래를 위한 진정한 등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에 다다랐다. 유학은 단순히 개인적인 배움의 연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민족의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자 토하는 듯한 고뇌 끝에 내린 비장한 결단이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먼 타국으로의 여정은 분명 외롭고 험난할 것이다. 어쩌면 그곳에서 그는 더 큰 시련과 유혹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대로 주저앉아 학생들과 함께 암흑 속에 갇히는 것보다는 작은 희망의 불씨를 찾아 거친 파도를 헤치고 나가는 것이 더 큰 용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붓을 들었다. 그리고 박명아 교장에게 자신의 결심을 담은 한 통의 편지를 적어 내려갔다. 편지 속에는 유학을 통해 반드시 민족의 빛이 되어 돌아오겠다는 굳건한 맹세가 담겨 있었다. 그의 손끝은 떨렸지만 더 이상 흔들리지는 않았다. 정무현. 그는 마침내 조국을 등지고 학문의 길을 찾아 일본으로 향하는 긴 여정을 시작하려 했다. 그것이 이 비극적인 시대에 한 지식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이자 또 다른 형태의 희망이라고 믿으면서 명하 교장 선생님의 깊은 가르침과 쓰러져간 혈육들의 비극을 가슴에 품고 정무현은 마침내 유학길에 올랐다. 거친 파도가 넘실대는 현해탄을 건너는 배 위에서 그는 뒤로 멀어져가는 조국의 산하를 바라보았다. 굳게 담은 입술에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지만 가슴 한켠에는 아련한 그리움과 함께 미지의 땅에 대한 불안감이 교차했다. 일본은 그에게 학문의 기회를 열어줄 새로운 세상이었으나 동시에 조국을 강탈한 침략자의 땅이기도 했다. 그 이질적인 공기가 배안 가득 흘러 넘치는 듯 했다. 도쿄는 그의 상상 이상이었다. 끝없이 늘어선 전깃줄과 거리 위를 질주하는 전차와 거대한 서양식 건물들은 그에게 강렬한 문화적 충격을 안겨주었다. 조선에서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수많은 서적들이 서점 진열대를 빼곡히 채우고 있었고
쏟았고 활발한 토론이 오가는 대학의 강당은 그의 지적 갈증을 한껏 자극했다.